1950년 7월, 한반도는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피가 흐르던 그 혼돈 속에서 경북 경산의 한적한 마을에 자리한 코발트 광산은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을 삼켜버린 거대한 무덤이 되었죠. 이곳 차가운 갱도 속에는 70년이 넘도록 밝혀지지 않은 끔찍한 진실과 잊혀지지 않는 비명들이 묻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침묵하는 광산 아래에 묻힌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그 모든 비극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남한 내부에선 혼란을 틈타 부역자 색출이라는 명목 아래 광범위한 예비 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비 검속이란 전쟁 중 적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잡아들이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는 주로 일제강점기 좌익 활동을 했거나 해방 후 미군정 시기 좌익 단체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너무나 모호했고 무고한 이들까지도 희생양으로 전락하기 쉬운 방식이었죠. 특히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름이 가장 큰 굴레가 되었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은 정부가 좌익 전향자들을 계몽하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었던 단체였지만 실제로는 가입 목표 인원을 채우기 위해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농민들은 비료를 받기 위해 혹은 경찰의 압력에 못 이겨 이름 석자를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었죠. 그들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던 걸까요? 차가운 갱도 앞에서 무참히 쓰러져간 그들은 과연 죽어 마땅한 적이었을까요? 대구형무소의 재소자들까지 합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곳 경산 코발트 광산으로 끌려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혹은 단지 과거의 작은 연루만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붙잡혀왔죠. 새벽녘, 가족의 품을 떠나 강제로 끌려간 이들은 지옥 같은 수용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 국군의 퇴각이 시작되자 이들을 처리하라는 비인간적인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른바 부역자로 낙인 찍힌 이들이 북한군에게 동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민간인이었습니다. 그저 시대의 비극에 휩쓸린 약자들이었을 뿐이죠. 그 명령에 따라 경산 코발트 광산으로 끌려온 이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만 짓던 평범한 분이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일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와서 아버지를 데려갔어요. 보도연맹이라는 말만 남긴 채였죠. 아버지는 그냥 금방 다녀오마 하셨는데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제가 8살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평생 한으로 남았어요. 70여 년 전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생생한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영하 씨는 당시 어린 나이로 아버지의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단지 이름이 명단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던 이들. 그들의 삶은 그날 이후 송두리째 흔들렸고 빨갱이 가족이라는 주홍 글씨는 대를 이어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했고 사회에서는 취업도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산에 가면은 전부 사람 뼈밖에 없었어요. 어릴 적에는 광산 주변에 시커먼 흙이 깔려 있었어요. 그걸 만지면서 놀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사람 뼈가루였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며 지금도 밥이 넘어가지 않아요. 여름이 되면 비가 와서 흙이 쓸려 내려오는데 그때마다 뼈 조각들이 막 보였어요. 밤에는 광산 쪽에서 사람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요. 탕, 탕하고 총소리도 들리고 그때마다 엄마는 귀신 소리다. 듣지 마라 하시면서 이불을 덮어주셨죠. 하지만 그게 귀신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어요.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였던 거죠. 생존자들의 증언은 더욱 참혹합니다. 광산 갱도에 시신이 가득 찾아 심지어는 산채로 사람들을 밀어 넣었다는 이야기. 총알이 아까워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내려쳤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죠.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과 유족들의 증언은 그날의 잔혹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죽은 이들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차가운 갱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기억은 수많은 유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고 그들은 한평생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과거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가 이 비극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침내 2006년부터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갱도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유해들은 당시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유해들, 총탄 자국이 선명한 두개골, 그리고 팔다리가 꺾인 채 발견된 모습들은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유해와 함께 발견된 낡은 소지품들은 그들이 분명 이 시대를 살아갔던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유해 발굴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수많은 희생자들이 아직도 차가운 땅 속에 잠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 또한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유족들의 고령화가 심화되었고 DNA 감식 또한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이 아픈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묵묵히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비극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 이곳은 단순히 과거의 한 비극을 넘어 우리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슬픈 공간입니다. 잠재적 적이라는 이유로 무참히 희생된 수천 명의 민간인들. 그들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고 차가운 땅 속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참혹한 결과, 그리고 이념의 광기가 얼마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였습니다. 진실화위원회의 발굴 작업을 통해 수백 구의 유해가 발견되었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희생자들이 차가운 갱도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과거를 직시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날에 묻힌 이야기는 앞으로도 잊혀진 줄 알았던 우리 역사에 숨겨진 진실들을 찾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 곳곳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그날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침묵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역사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비극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